여러분,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요? 천만에요.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특정 견과류 때문에 콩팥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 느끼고 계십니까?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시간이 길어졌나요?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쉽게 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콩팥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자도 안 먹어요.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계셨던 거구나. 특히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안심해도 되는 간식으로 생각하십니다. 배고플 때 한 줌, 아침 입맛 없을 때 한 줌, 커피 옆에 자연스럽게 한 줌. 젊었을 때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필터는 새 것이라 조금 탁한 물이 들어와도 빠르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터는 조금씩 막히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울의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콩팥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보다 30, 40% 느려진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필터는 낡았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 미네랄, 활성 성분이 많은 음식은 콩팥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지 않습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항상 간접적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다리가 쉽게 붓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이가 아니라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견과류 3가지. 둘째, 오히려 약해진 신장을 돕는 견과류 2가지. 셋째, 같은 견과류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3가지 황금 규칙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밤에 자주 깨는지, 왜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몸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흔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견과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지도 드문 경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몇 해 전 68세 남성 환자분이 허리를 움켜쥔 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콩팥에서 요관으로 내려오며 극심한 통증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저는 그분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간식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볼 때 해바라기 씨를 조금씩 먹습니다. 한 줌도 안 돼요. 그냥 심심할 때요. 그 말투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해바라기 씨는 고소하고 손에 집기 쉽고 조금 먹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간식입니다.
과자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노년의 콩팥에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콩팥이 이 옥살산을 처리하는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깨끗하던 수도관에 조금씩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힙니다. 옥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에 아주 작은 관들에 결정처럼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결정들이 뭉쳐 신장결석이 됩니다. 통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60세 이상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은 젊은 연령대보다 2.3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견과류와 씨앗류를 매일 간식처럼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그 68세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줌도 안 먹었어요. 맞습니다. 젊은 몸이라면 그 한 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8세의 콩팥에게 그 한 줌은 결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 유발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특히 뇌에 영향을 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저녁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저녁에 술 한 잔, 안주로 해바라기 씨, TV 보며 무심코 한 줌, 두 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바라기 씨가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콩팥에게는 분명한 부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콩입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나요? 술자리 안주로, 집에서 TV 보며 간식으로, 명절 선물 상자 속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그 음식입니다. 값도 싸고 고소하고 배도 어느 정도 차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땅콩은 재배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아주 강력한 독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간이 해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다시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청소기가 2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대가 먼저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남은 찌꺼기를 다른 한 대가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2대가 모두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두 번째 청소기, 즉 콩팥이 쉽게 지칩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땅콩 제품 중 약 8%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량 포장 제품에서 검출률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만 먹는데요. 맛만 보는 정도인데요. 문제는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매번 들어오는 독소를 정직하게 처리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몇 년이 쌓이면 부담은 분명히 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땅콩의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땅콩은 소금에 절여지거나 기름에 볶아져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 산화된 기름이 함께 들어옵니다. 소금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 다리와 발을 붓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과 콩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금에 볶은 땅콩 50g에는 나트륨이 약 200mg 들어있습니다. 무심코 한 줌 먹었을 뿐인데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이미 채운 셈입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땅콩은 콩팥을 이중으로 힘들게 합니다. 술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땅콩의 소금은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은 밤새 균형을 맞추려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다리 부종, 소변색이 진해짐, 몸이 쉽게 붓는 느낌,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상태.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땅콩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한 번, 세 번, 거의 매일. 만약 거의 매일이라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옥살산 때문에, 땅콩은 아플라톡신과 나트륨 때문에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가 남아있습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견과류입니다. 캐슈넛입니다. 여러분, 캐슈넛 드셔보셨죠? 다른 견과류보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씹기 편해서 어르신들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건 부드러워서 속도 편해요. 치아가 약해도 먹기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입과 위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과 혈당에는 전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슈넛의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캐슈넛 100g에는 탄수화물이 약 30g 들어있습니다. 아몬드의 약 2배, 호두의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쉽게 말해 견과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몸 안에서는 당처럼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요한 부분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60세 이후 몸 상태를 잠깐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이 둔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로 비유해 볼까요? 젊을 때는 열쇠를 꽂으면 문이 바로 열립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자물쇠가 조금 녹슬어 열쇠를 돌려도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42%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캐슈넛 한 줌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콩팥 미세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였다 줄였다 하면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자는 안 먹고 캐슈넛만 먹었어요. 하지만 식후 혈당 기록을 보면 캐슈넛을 먹은 날마다 혈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혈당이 180mg/dl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콩팥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린,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지 않음, 머리가 멍한 느낌,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짐. 특히 오후나 저녁에 캐슈넛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밤에 이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식후에 졸리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졸리십니까? 그렇다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의 가능성이 큽니다. 캐시넛은 젊은 몸에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혈당이 들쑥날쑥하고 야간뇨나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고 있다면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조심해야 할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옥살산, 땅콩은 아플라톡신과 나트륨, 캐시넛은 탄수화물. 각각 다른 이유지만 결국 콩팥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견과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수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권해드렸고 실제로 변화를 확인했던 60세 이후에 더 잘 맞는 견과류를 차분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줄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콩팥이 처리해야 할 전해질 부담이 크지 않을 것. 둘째, 혈당을 급하게 흔들지 않을 것. 셋째, 염증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줄여주는 방향일 것.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견과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만약 60세 이후 단 하나의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브라질 너트를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셀레늄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몸 안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슬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산화라고 부릅니다. 셀레늄은 이 녹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팥과 뇌세포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이 셀레늄이 쉽게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명 중 1명이 셀레늄 섭취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브라질 너트 하나에는 셀레늄이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2알, 3알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스승이신 서울대병원 김영호 교수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은 약이고 3알은 독이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건강의 기본이다. 라고요.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초반 어르신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셀레늄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저는 약 대신 브라질 너트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거친 느낌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재료가 채워졌을 뿐입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많이 먹을수록 독이 됩니다. 셀레늄 과다 섭취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알 이 기준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제 2번째로 권해드릴 견과류는 조금 더 익숙한 이름입니다. 호두입니다. 호두를 보면 뇌를 닮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모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지방산과 한영 성분이 풍부합니다. 뇌세포 하나하나는 아주 얇은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이 부드러워야 신호 전달이 원활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막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호두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콩팥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호두 반쪽 기준으로 육체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좋은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다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콩팥을 살리는 견과류 2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 호두 반쪽 기준 6, 7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견과류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이 다음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말려야 했던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신장내과 진료를 하면서 가장 자주 보았던 3가지 실수,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에 견과류 한 줌과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끝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머리가 빨리 피로해지며 오전 내내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견과류는 식사를 대신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밥과 계란 또는 죽과 반찬을 드시고 견과류는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입니다. 조금 짠 게 더 맛있어서요. 이 한마디가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금, 설탕, 버터가 더해진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분이 권장량을 훨씬 넘기기 쉽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 다리와 발을 붓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이, 무심코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 봉지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콩팥은 먹은 양만큼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미리 덜어놓고 그 이상은 손대지 않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앞서 약속드린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3가지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차분히 정리해드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년 식탁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리된 기준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년 식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3가지 황금 규칙만 지켜보세요. 첫째, 하루 한 번만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때든 좋습니다. 하지만 2번, 3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하루 한 번의 부담은 버틸 수 있어도 여러 번의 반복에는 쉽게 지칩니다. 둘째, 정해진 양을 미리 덜어 놓으세요. 브라질 너트는 한 알, 호두는 반쪽 기준 67개. 이 양을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 놓으세요. 봉지째 먹는 순간 기준은 무너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23시간 또는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과 콩팥 모두의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는 생각보다 건조한 음식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물 한 컵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권해드리는 3가지 황금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기준은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콩팥을 배려하는 방향을 몸에 알려주는 연습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선택을 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바라기 씨, 땅콩, 캐슈넛. 이 3가지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노년의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콩팥을 돕는 현명한 선택도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 호두 몇 조각. 이 2가지는 과하지 않게 정해진 기준만 지킨다면 콩팥과 뇌, 수면까지 부드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양, 시간, 그리고 내 몸의 반응. 이 3가지를 무시하면 좋은 음식도 밭이 짐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서서히 방향을 틉니다. 오늘부터 해바라기 씨 대신 호두 몇 조각을 선택하는 것, 땅콩 대신 브라질 너트를 조금 덜어 먹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야 몸이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 말은 곧 몸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연결이 회복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조금 덜 무겁고 다리가 덜 붓고 하루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 간식만 오늘 이야기한 기준으로 바꿔봐 보세요. 그리고 7일 뒤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은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려면,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 오늘 이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여러분 가족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께, 형제분께, 주변 어르신 한 분께 꼭 보여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같이 앉아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이 정보는 약보다 먼저 알려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서로 돌보고 서로 알려주고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켜봐온 의사로서 앞으로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또렷한 내일을 위해서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